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요. 5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4개월간 차입. 4개월이면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짧은 거죠. 그러면 돈 빌리는 거 뭐라 그래요? 차입금이라 그래요? 대여금이라 그래요? 차입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차입했다라고. 또 짧게 빌렸으니까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얼마 빌렸죠? 1200. 대변인 이유는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대한은행.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시험에 맞춰서 풀 건데 꼭 거래처의 거래처가 아니고 채권하고 채무에다가는 못 쓰시라고요. 거래처. 거래처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래처를 써주셔야 나중에 대한은행한테 돈 갚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래처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쓸 때 앞에다가 오라고 쓰면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제조원가는 공장, 생산지, 뭐 조립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하고 관련되면 제조원가고요. 제가 앞으로 8이라고 쓰면 판매비와 관리비고, 여기는 본사, 뭐 사무실, 뭐 영업부 이럴 경우에는 비용 쓸 때만이에요. 요거는 비용 쓸 때 이제 5하고 8을 뭐 할 거예요?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자 줬대요. 네.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러죠? 네,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받는 이자는요?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줬으니까 이자 비용. 얼마 줬대요? 30만 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네,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는 통장으로 들어왔대요. 보통 예금 1170만 원. 왜냐면 그래야 1200 되잖아요.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6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본인이 차변만 할 수 있으면 차변만, 대변만 할 수 있으면 대변만.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씩 늘어나요. 씁니다. 거기 보시면 외상댁은 갚은 거죠? 네, 그래서 얼마 갚으셨어요? 100만 원. 그러면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100만 원. 결론은 나중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외상매입금을 딱 보면 얘는 부채야. 근데 갚았으니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누구네 거 갚았죠? 미란상사. 요거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얘는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래서 시험 때에는 미란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배서. 요거는 외우셔도 돼요. 네, 뭐 외우셔도 되냐면 거기 지문에 지금 보시면 배서라고 나왔잖아요. 배서 나오면은 저걸로 처리하셔도 돼요. 뭘로 처리하셔도 되냐면 받으러. 이거 무조건 받으러음이에요. 그래서 뭐 나오면요? 배서 나오면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은 무조건 받으러음입니다. 거기 보시면 얼마 드렸대요? 예, 70만 원. 그러면 받을 거 줄어들죠. 자산의 감소. 이거 누구 거죠? 예, 포항상사. 이것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처 몇 개 적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채권 채무 있으면 다 쓰는 거고, 채권 채무 없으면 안 쓰는 거고, 그거지. 몇 개 적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또 분기하다 보면은 차변에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물어보시는데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 회사 다닐 때 차변에 37개까지 써봤어요. 대변은 하나고. 왜냐면 회사에서 원재료를 부품을 37가지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37개, 대변에 외상매입금 하나. 그래서 몇 개 쓸 수 있다는 없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6개까지는 나와요. 계정 과목이 총. 근데 이게 차변에 몇 개냐, 대변에 몇 개냐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된다 그랬죠? 대변이 30만 원 부족해요. 뭘로 드렸대요? 네,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 얼마요? 30만 원. 자산의 감소. 얘는 안 써도 돼요. 채권 채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안 쓴 거에 거래처 쓰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여기에다 미란이라고 썼죠. 그럼 여러분들도 꼭 여기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미란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 제가 포항이라고 안 썼죠. 근데 여기에다 포항이라고 썼어. 그건 괜찮아요. 네. 제가 안 하는 거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거래처는 안 써도 되는 거에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써야 되는 거에 안 쓰면은 틀리게 되기 때문에 언제 거래처 쓰는지 잘 봐두시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외상매입금에 썼죠. 그러면 외상매출금도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받으러움에다 거래처 썼죠. 그러면 누구도 써야 되죠? 지급어음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반대적인 거랑 같이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7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기차입금. 우리 단기차입금의 뜻이 뭐죠? 짧게 빌린 겁니다. 그러면 빌렸으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 얼마 있었죠? 100만 원. 그래서 돈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돈 빌렸죠? 네, 금강 상사.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빌리면 뭐 드려야 된다고요? 이자. 이자로 얼마 드렸어요? 8만 원. 비용의 증가. 그래도 결론은 총 얼마 준 거예요? 네, 108만 원 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뭘로 드렸죠? 보통 예금 108만 원. 자산의 감소. 그리고 혹시 저도 간혹 가다가 잘못 적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면은 이야기 꼭 해주세요. 많진 않은데 간혹 가다가 증가 감소를 거꾸로 쓴다거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8번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우리가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 그걸 원천징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별도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줄 때 세금 떼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받을 때 세금 떼는 건 뭐라고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예납세. 그래서 지금 거기 지문에 잘 보시면은요, 급여 지급이라고 써 있죠. 네, 그러면 지금은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네, 예수금이 기억나셔야 돼요. 왜냐면 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월급 줄 때 세금 띄고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떼었으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내셨대요? 현금으로 내셨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내셨죠? 19만 원. 그러면 현금 줄어드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직원들의 세금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갚았으니까 19만 원. 부채의 감소. 요거는 누구 돈이라고요? 직원 돈이에요.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9번 풀어보세요. 보시면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무용 컴퓨터 1년 이상 쓰죠. 그래서 원래는 비품이 맞는데 지문에 뭐라고 나오면 그 지문에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뭘로 처리하래요? 네, 소모품 B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모품 B인데 제가 앞에다가 8이라고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용은 사무실이에요, 공장이에요? 네, 사무실이면 앞에다가 비용 쓸 때 8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공장용이라고 나오면 앞에다 몇이라고 쓰셔야 돼요? 5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돈 나간 것도 공장에서 얼마 나갔는지 사무실에서 얼마 나갔는지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58 쓰는 것도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죠? 안 줬죠? 예, 그러면 이거 외상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왜냐면 컴퓨터는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 무슨 전자? 예, 한일전자. 왜 거래처 써주셔야 되냐면 돈 누구한테 줄 거예요? 한일한테 줄 거잖아요. 그러면 한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10번 또 풀어보세요. 그러면은요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판매하기로 하고. 우리 하기로 하고는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눈빛도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대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으세요.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뭐요? 선수금. 지금은 먼저 줬어요? 먼저 받았어요? 네, 받았죠. 그래서 일단 뭘로 받았죠? 현금. 3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먼저 받았잖아요. 먼저 받은 거 뭐라 그런다고요? 선수금. 얼마 받았어요? 30만원. 부채의 증가. 누구한테 받았죠? 보혜. 요거까지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선수금은 채무예요. 왜냐면 계약이 잘못되면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계약금이라는 건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취소하게 되면은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선수금은 채무고 선급금은 채권이에요. 왜냐면 선급금은 먼저 줬지만 아직 나는 물건 안 받았잖아요. 물건 받을 때까지 이 계약금은 내 돈입니다. 11번은 안 배웠으니까 같이 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하루 정도 시간 해서 볼 겁니다. 그거는 참고만 좀 일단 해주시고요. 일단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00만원하고 480. 그래서 보시면 제가 요거 나중에 연습할 때 요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획은 장부가. 왜 그러냐면 취득원가가 상금액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가격이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만큼 떨어졌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500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까지 가격이 얼마 떨어졌대요? 480. 그러면 요거 얼마짜리죠? 20만원짜리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폐차시켰대요. 그래갖고 고철값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받았죠? 10만원. 이거 원래 얼마짜리예요? 20만원짜리예요. 그러면 20만원짜리인데 10만원 받으면 10만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구했을 때 10만원 손실이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요거를 나중에 따로 연습하긴 할 건데 요거 구할 줄 알면 좋은 점은 다른 거 없고요. 구할 줄 알면은 왜 10만원이 안 나오지? 그러면 나 잘못했네, 잘했네, 이걸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때 다 맞출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나중에 연습을 또 따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나오셔서 잘 들으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현금. 그래서 항상 분계는 쉬운 거 먼저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뭘로 받았다? 현금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어요? 10만.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트럭. 트럭이면은 자동차잖아요. 우리 자동차는 차량 운반거라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빼먹었네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내가 500 주고 샀는데 요거에 대한 가치가 얼마 떨어졌다고요? 480만 원만큼 값어치가 떨어졌죠. 그 값어치 떨어뜨리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감가상각 누계 480.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빼주는 역할이에요. 자산에서. 그래서 500에서 480 빼서 얼마가 됐다? 2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아까 이익 났다 그랬나요? 손해 났다 그랬나요? 손해 났다 그랬죠. 네. 우리 자동차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 그래요. 10만 원. 비용 증가. 일단 적으세요. 네,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이야 처음 하는 거니까 헷갈리겠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다 맞출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세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기에는 얼마 주고 샀다? 500 주고 샀다. 근데 이거의 가치가 얼마가 떨어졌다? 480. 그래서 이 차량의 장부가는 얼마가 된 거예요? 20. 그러면 나는 20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거 오래돼서 고철값으로 얼마만 받았죠? 10만 원. 그러면 20만 원짜리 10만 원 받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무슨 손실? 처분 손실. 그리고 이익 나면은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익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수익 증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은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1시간만 투자하시면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12번 풀어보세요. 입니다. 죄송한데 거기 사무용품이라고 써있죠. 요거 상품으로 보고 처리할게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판매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판매. 판매라는 용어는 재고자산에서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볼 거라고요? 상품으로 볼게요. 그리고 시험 때에는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나와요. 시험 때에는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나오니까 그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그래서 얼마치 팔았죠? 100만원.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미리 받은 거 얼마 있으셨대요? 예, 미리 받은 거 뭐라 그러죠? 예, 선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시만요. 뭐 또 이상한 게 뜨고 있어. 선수금 얼마 먼저 받았죠? 20만원. 부채의 감소. 누구 거요? 별사람.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에는 꼭 거래처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동사. 일단 어음 받았죠? 어음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 받으러. 일단 동사는 밑줄만 쳐놓으세요.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됩니다. 80만원. 자산의 증가. 여기도 별사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위에가 밑에가 같아도 프로그램에다 무조건 따로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 있으니까이 아니고 여러 개면 여러 개다.
그래서 거기 동사라고 있으시죠? 예, 공부하시다 보면은 당사라고 나올 때 있어요. 당사는 우리 회사고요. 동사는 어디예요? 예, 같을 동사인데 여기에서는 거래처. 그래서 다른 회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라고 나오면 누구네 회사? 우리 회사. 동사라고 나오면 거래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 써 있잖아요. 네. 동사가 발행한. 그래서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거기 10월 10일 보시면 금액이 없어요. 네, 금액 없는 건 100만 원으로 통일할게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13번 풀어보세요. 보시면은요. 외상매출금 잔액 전부를 통장으로 받았죠? 받으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없으면 그냥 100만 원으로 할게요. 모든 통장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뭐예요? 증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왜 돈 받았죠? 네, 외상대금이 있었죠. 우리 외상대금 뭐라고 하세요? 외상매출금. 그래서 외상매출금 100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거 누구 거세요? 네, DC. 그래서 DC라고 써주셔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DC 거 돈 받았네. 예. 그래야 나중에 DC한테 돈 달라 그럴 거예요? 안 달라 그럴 거예요? 안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거래처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도 누구 거 받았는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4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시 운반비. 그래서 매입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품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죠? 네, 500 주고 샀죠. 거기에다 5만 원 더해서 얼마요? 505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리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잘못 쓰시면 550만 원 쓰시는 분도 있고 500만 5천 원 쓰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잘못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금액 적으시는 것도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500만 원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500 부채 증가 정일. 그 다음에 운반비 5만 원은 뭘로 드렸어요? 네, 현금 줬죠. 그래서 현금 5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15번 푸실 건데요. 앞으로 자동차 나오면 차량 나오면 개정 과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차량 운반구 아니면 차량 유지비. 15번 풀어보세요. 15번까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휘발유 대금이죠. 그러면 차량 운반부예요, 유지비예요? 예, 유지비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죠.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애매하면 무조건 8이에요. 시험 보실 때 여기 문구 안에 있는 걸로는 5인지 8인지 구별이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무조건 8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왜냐면 여기만 봐서는 그냥 업무용이라고 써 있지 공장에서 쓰는지 사무실에서 쓰는지 없죠. 그러면 무조건 8로 하세요.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데 좀 지우고. 오늘은 몇 페이지냐? 딱 좋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실 때 카드 잘 찍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11번에서 이해가 안 가요. 아, 얘가 하는 역할은 얘는 자산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얼마였죠? 500에서 얘를 빼서 20만 원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럼 이거 옆에 자산 사금인가? 네, 그러니까 얘에서 빼준다 그 뜻이에요. 아, 그럼 얘는 따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증가 감소로 쓰기에 되게 애매해요. 그럼 얘는 어디다가 써야 돼? 그러면 쓸 때? 쓸 때는 얘는 근데 들어갈 때는 자산 쪽으로 들어가요. 아, 그럼 자산 네. 사금이나 이렇게 이쪽에 써야 네, 그렇죠. 왼쪽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해주는 역할은 딴 건 없고 그냥 그거 얘에서 위해서? 그렇죠. 예, 아. 500에서 480을 빼는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계정 과목이세요. 그래서 증가 감소하고 맞추면 안 맞아요. 아, 그럼 어쨌든 이거 쓰긴 써야 되는 그렇죠. 쓰긴 써야죠. 왜냐면 그걸 써줘야만 요게 금액이 20만 원이 되죠.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근데 안 써주면은 이게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써주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애가 하나 더 있어요. 대손충당금도 똑같아요. 예, 대손충당금도 그만큼 못 받을 거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 돈은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걔를 자산 증가로 써달라 그러면 되게 애매해요.